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선관위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 믿겠느냐,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자,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이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 지금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각종 위법 편법을 동원해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건데 이 같은 실체, 글쎄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게 참 고민거리인데 먼저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볼 때는 정말 분노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에 문제됐던 거잖아요. 예. 저희 그때 떠들썩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자녀를 갖다가 예. 불법 채용하게끔 하고 예. 이 사무총장은 사실 결재권자입니다, 인사에.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를 또 불법 채용하게 하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감사를 받으라 그랬더니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랬더니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여론이 악화되니까 감사를 받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가 시작돼서 감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슬그머니 그의 말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예요. 나 감사 못 받겠다라고. 하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채용되는 이런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서로 감추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제도 개선 관련돼서는 전혀 개방형으로 몇 가지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국회는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을이고, 그다음 수사기관은 수사 단서가 나와야 돼서 수사가 나와야지만 수사에 착수하는 거고. 예. 그러면 누가 과연 선관위를 감독을 하죠? 그럼 선관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뿐이 없는데 이 감사원도 최근에 헌재가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특히 선관위는 저희가 뜯어보면 법원장급들이 각 시도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원래 법률 전문가지만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태프분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비상임이에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실제 선거관리위원을 좌지우지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은 전혀 나서지 않다가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도다, 성역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자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저런 비리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고 2년 전에 불거져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문제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더 개탄스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었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리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TV에서는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채용 비리는요. 선관위 직원들 간의 또 서류와 면접 평가를 조작하는 방법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팁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파일로 정리를 하고 감사가 시작되다 저 파일을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비리가 그 내부에서 일어난 정황이 드러난 셈이에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저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의 저런 행태. 당연히 잘못됐죠. 네. 그래서 처벌 다 해야죠.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감사원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저는 그건 수용을 해야 되고요. 꼭 감사원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국회가 평소에 이 선관위를 감사를 합니다. 또 국정감사를 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런 감사를 통해 가지고도 저는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저는 합의를 충분히 할 일이지 이거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선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왜냐하면 있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누구는 잘못됐다고 하고 누구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저런 행태를 보고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빨리 그러면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딱 예. 하나만 보태면 예. 맞는 말씀인데 이제 사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야당도 몫을 내줘야 돼요. 국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뢰 입장이란 말이에요.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감시를 받아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었는데 권익위 감사는 국회가 선관위가 허락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이익
이해충돌법 방지인가 이런 차원으로 한 거고 그다음 자녀들 28명은 전부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나머지 2분 전직 총장과 사장만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예. 자 이런 여태까지 보니까 이게 견제가 안 되더라라는 경험적으로 저희가 쌓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감사원의 감사부터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럼 지금 야당과 여당 할 게 뭐냐면 법 개정하자라고 해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존속시키든가 물론 헌재가 법 개정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이례적으로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감사원을 좀 더 독립적으로 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의 감사 기능을 부활시키거나 유지시켜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국회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